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T Y자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데요. 이 노선이 추진되면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GTX-T Y자 노선은 이미 확정됐다며 빠르면 올 연말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종 국제도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 장관은 주민들에게 직접 GTX-T Y자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에서 각각 출발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만난 뒤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TX-T 우리 인천에서 바로 요 공항에서 시작하고 그다음 저 하나는 김포에서 시작해가지고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Y자로 만나가지고 그 전에는 부천에서 끝나가지고 김부선이라고 데모들을 했잖아요. 우리 강남에서 해가지고 저 강동 하남까지 시원하게 뽑을 겁니다. GTX-T Y자가 추진되면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원 장관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과 김포에서 부천 거쳐서 강남까지 바로 30분에 뚫는 GTX가 우리 내용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 다른 부분까지 한꺼번에 발표하려다 보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실 겁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국토부는 GTX-T Y자 노선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중간 용역 결과 GTX-T Y자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인 BC값은 1.18로 나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3연육교 사업도 순항 중으로 오는 2025년 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육교가 놓이면 영종에서 여의도까지 30분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3연육교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 장관님하고도 지금 얘기 나눴지만 지금 북도까지 교량을 건설하고 있는데 강화까지 연결을 하면서 바로 이것이 뉴용콩시티 프로젝트의 중심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교통 인프라가 열악했던 영종 국제도시. 교통망 확충 계획에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수도권에서 유일한 습지로 790여 종의 생물이 터전을 잡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이 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올 하반기까지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시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출범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동구 소래습지 생태공원입니다. 수도권에서 자연 해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멸종위기 동식물 등 79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래염전은 과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지로 지난 1996년 폐쇄됐다 일부 복원됐습니다. 인천시는 이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대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6.65제곱킬로미터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올 하반기에 기본 구상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추진위원회도 출범합니다.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이해와 시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좀 시민이 포함된 거버넌스를 좀 운영하고 전문가가 또 참여하는 소래습지의 가치를 좀 저희가 제대로 찾고 그런 거를 통해서 또 포럼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 인근에 있는 시흥 갯벌 생태공원과 람사르 갯벌지구를 연계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시흥시 협의가 미지수입니다. 시흥에 현재 갯벌 생태공원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좀 연계해서 가면은 아주 좋은 구상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몇 번 이렇게 좀 시도도 하고 좀 대화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시흥은 여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일부 토지주 반발도 여전합니다. 일부 토지주들은 보상가가 낮다며 법원에 공원 지정 폐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 추진 일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반발하는 토지주들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신도시와 원도심 간 교육 격차 등 인천에는 다양한 교육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중앙정부를 설득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안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인천. 신도시에선 과밀학급이, 원도심은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학교 신설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교육부를 설득해 제도 세 가지를 고쳤습니다. 학기용지 부담금 부과를 통해서 학생 유발률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그런 제도 개선과 분양 공고 시점이었었는데 이제 도시계획 승인 시점으로 앞당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앞당겨졌고요. 300억 미만의 학교를 교육감 권한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학생 성공 버스를 운영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를 위해선 학군도 조정했습니다. 올해는 원도심 학교 116개 교를 교육균형발전교로 선정해 별도의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 현대화, 취업 시 임금이나 복지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그런 장비나 또는 환경으로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갖췄어요. 한 600억 들여가지고 코로나 때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인 특수학교 신설도 추진 중입니다. 2개를 이미 특수학교 설립을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2개 학교를 더 지어야 될 만큼 인천에서는 그런 요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권 회복을 위해 내년에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 담당관을 신설합니다. 이에 앞서 교권보호 대응팀은 10월부터 가동합니다. 책 읽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읽고 걷고 쓰기 사업은 생성형 AI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읽기는 세상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걷기는 또 세상을 읽으면서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런 인간의 특징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나다움의 특징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읽어쓰다. 한편 이날 인천 언론인 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어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광장 토론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올해 가을 꽃게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풍어에 흥이 날 법한데 오히려 표정이 어둡습니다.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수조마다 살아있는 꽃게가 가득합니다. 꽃게 사셔요, 꽃게. 이번 주 인천 앞바다에서 잡힌 꽃게 1kg 도매 가격은 9,000원에서 10,000원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늘어난 꽃게 어획량. 올해 인천의 가을 꽃게 어획량은 950톤으로 지난해보다 12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파 등으로 소비량이 어획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야 가격이 나와야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가지고 아마 소비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인 기름값, 높은 인건비도 어민들에겐 부담입니다. 바다에 나갈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양을 잡더라도 작년 대비 수입이 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지금은 조업을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지금 뭐 단가가 안 나오니까 뭐 2, 3일 쉬었다 나가는 배들도 있으시고.
특이한 점은 보통 가을철엔 숫꽃게가 많이 잡히는데 올해는 암꽃게가 더 많이 잡힌다는 점입니다. 보통 암꽃게는 찬바람이 불 때 살이 차오르는데 살이 덜 찬 꽃게가 이미 시장에 유통되는 겁니다. 결국 판매 단가는 더 낮아지고 어민들의 시름도 동시에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려고 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하고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얼마 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대신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환경단체가 지자체에 넘기는 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시민이 낸 피 같은 세금 240억 어디로 날아갔어요? 그 의지가 있었으면 240억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환경단체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조사한 결과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절반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 밖에 지난해 11월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도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이은 환경정책의 후퇴는 환경부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하라. 하나, 환경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대로 이행하라.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검단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안반 발파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정부와 인천시,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기관 단체가 오자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에 드러난 거대한 안반. 일부 안반을 깨담한 흔적입니다.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공사가 멈춰 있습니다. 텃파기를 위한 시험 발파가 시작된 이후 안전과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자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해법을 찾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그리고 인천시와 서구청,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오자협의체가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용도 변경을 주문했습니다. 발파를 중단하고 해당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LH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부지는 이미 토지 대금이 90% 가까이 납부된 상태고 사전 분양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용도 변경을 하려면 위약금과 토지 비용 반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용도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재에 나선 권익위는 현재 조정 합의나 잘잘못을 결론 내는 상황은 아니라며 조만간 오자협의체가 세종시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돌입하면서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정책으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줄어들면서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9월 들어 인천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됐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최근 4주간 연구에서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 검출됐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보고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과 2021년엔 방역수칙 중 하나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이유로 독감 감염 전파가 낮았지만 이번엔 방역정책이 완화되면서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손 씻기 등 감염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로 마스크 사용이 줄어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같이 노인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집단 내 전파 예방을 위해서 개인의 예방 수칙 관리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감에 걸리면 평균 2일 후 발열과 기침, 두통 등의 증세가 발생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도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돌입한 만큼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최근 지역 소멸 위기 해법으로 농촌 유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골 학교에서 자연과 생태를 체험하고 부모들은 농사일을 하는 건데요. 강원 지역에선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먼저 LG 헬로비전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커피 찌꺼기에 묵은 깨를 섞습니다. 섞은 찌꺼기를 통에 넣고 불리기도 합니다.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수업 현장입니다. 서울을 떠나 8달째 인제군에 살고 있는 박미희 씨는 매주 토종 씨앗 학교를 찾아 농사일을 배웁니다. 옥수수도 심어보고요. 녹두 씨앗 이런 것도 심어보고 얼마 전에 배추도 심어서 나중에 키워서 그거로 이제 김치까지 한번 김장도 새소리라든지 요즘 바람소리 이런 거마저도 다 너무 감사하게 여기 오기 잘했다. 엄마가 농사일을 배우는 동안 딸은 인제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농촌 유학 중입니다. 숲 체험과 승마 등 도시 학교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해 봅니다. 선생님이 애들 틀린 거는 하나씩 다 짚어주셔요. 저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한 명 한 명 다 짚어줄 수가 없었어요. 농촌의 활기를 더하고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인제에선 초등학교 3곳이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유학생 19명이 도시를 떠나 인제를 찾았습니다. 마을과 지역과 또 도심에 있는 아이들을 연계해 주니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한 몫을 하는. 인제군은 유학생과 부모를 더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 농촌 유학 숙소를 개선하고 학부모 대상 농촌 창업 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찾아온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농촌 지역에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인천에는 많은 섬들이 있죠. 인천시는 어촌에 정착하려는 도시민들의 주거 문제와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지정만 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SK브로드밴드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40살인 하도근 씨는 10년 넘게 하던 택배 일을 접고 3년 전 귀화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했습니다. 생활비나 이제 선원들을 월급도 줘야 되고 저희 가정 생활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만큼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1년 차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빚도 많이 지고. 하 씨처럼 도시민이 어촌에 적응하기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옹진군 같은 섬 지역의 경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주거 문제입니다. 도시처럼 주거 공간이 충분치 않다 보니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집을 짓는 데만 수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귀향자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현재로서. 이 거주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광역시 최초로 귀화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귀화인들의 어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설과 기숙사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문을 연다는 구상이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설계는 마쳤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입찰을 못 하고 있는 상황. 귀여인들을 위한 상담과 홍보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었던 귀여 귀촌 지원센터 역시 예산 문제로 개소가 미뤄지는 상황. 하루빨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민 중에서든 섬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분들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알 그런 권리를 제공하고 또 마침내 이제 결단을 해서 섬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이후 5년간 인천 지역의 총 기여인 수는 345명으로 2019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기여 가구 가운데 인천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로 전남과 충남 그리고 전북에 이어 인천이 4번째로 높습니다. 수도권이라는 특성상 인천의 귀여 귀촌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만큼 더욱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농촌에선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번기마다 일손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도시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HCN 박종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애호박 농가. 도시농부들이 이른 아침부터 순을 따고 포장지를 씌우느라 분주합니다. 도시에 살다 보니 생소한 농작업이지만 직접 경험해보면서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보고 좀 이렇게 노고를 알았으면 좋겠어. 알고서 이렇게 힘들게 이거 호박 하나가 힘들게 나온다는 거를 알고 고맙게 먹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성의 한 화훼 농가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도시농부들이 꽃모종을 옮겨 담는 분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평소 농사에 관심이 많았던 최영근 씨는 연신 쏟아지는 땀방울에도 하는 일이 보람차다고 말합니다. 시골 일이 힘들지만 또 일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이들은 충북도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참여자들로 도시 유휴 인력을 활용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는 하루에 4시간을 일하고 일당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40%는 충북도와 해당 시군의 보조를 받습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시간당 9천 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저렴한 겁니다. 인력 수급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시 근로자도 고용도 못하고 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물가들은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농장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군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도시농부를 신청하게 되었고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농촌 일손 지원에 투입된 도시농부는 4만 5천 명을 넘을 만큼 호응을 얻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는 귀농귀촌을 위해 영농기술을 배우려는 대전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주민 20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도시농부들을 귀농귀촌을 포함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농부는 이제 4시간 일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본인들이 그 일을 한 지역에 대해서 먹거리도 즐길 수 있고 관광지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농부와 관광에 대해서는 연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고요. 또 이제 농촌의 이제 체험, 충북 살아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농촌 일손 문제와 도시 유휴 인력 해결은 물론 귀농귀촌까지 유도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일석삼조의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농촌의 일손 부족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충북형 도시농부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딜라이브TV 이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각각 12,600여 명과 42만 1,100여 명입니다. 전년 대비 각각 12.5%와 15% 감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와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고 귀농귀촌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해 인구수가 줄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귀농귀촌 인구가 연달아 증가했다가 지난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도시지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는데 귀농귀촌 인구의 감소 배경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귀농과 관련해선 소득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촌은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은 역시나 소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귀농은 소득 다음으로 농사가, 귀촌은 지역 인프라 부족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5년 전인데 아직도 어떤 것들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농사 단계별로 지원책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급 병원은 여기서 한 5km, 10km? 의원급들은 주말에는 일단 다 쉬니까 문을 여는 데 같고 약국도 마찬가지고 휴일이 가장 이제 힘들어요. 아플 때. 정책적으로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까다로운 지원 자격과 도움되는 정책이 없다는 응답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사람을 유치하자는 구호는 많이 외쳐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행정구역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한 해를 나면 1억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뭐 집을 뭐 한 채를 준다든가 이런 아주 그런 파격적인 정책 우선적으로 농지나 살 집을 알아봐서 준다든가. 농림축산부는 지난 7월에서야 귀농 귀촌 정보를 한데 모은 그린대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농지 관련해서 또 농지 정보가 있는 사이트, 뭐 매물 정보는 또 매물 정보, 일자리는 일자리 정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사이트를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했어야 됐는데 그걸 이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귀농 귀촌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부는 농촌 생활 경험을 가진 은퇴 연령층이 증가하고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귀농 귀촌의 흐름은 견고하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 귀촌이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인천 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플러스입니다. 최근 송도에서 인차이나 포럼이 열렸죠. 경색된 한중관계 속에서 개막을 했지만 인천과 텐진을 오가는 백길 복원의 청신호가 켜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일보 김치호 논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중국의 그 단체 관광 금지 해제 조치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청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중 그 카페리 크루즈 운항도 재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운항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15개 한중 카페리 항로 중에 10개가 인천에 몰려 있습니다. 여객 운송이 인천을 중심으로 재개됐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020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한중 카페리 여객 운송이 대부분 재개된 것인데요. 당초 카페리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한국행 단체 관광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선상 비자로 불리는 도착 비자 문제도 그대로 이어서 당분간 배마다 승객이 10% 정도인 100명을 넘기기도 쉽지 않겠다 전망을 했었습니다. 주재원이나 보따리 상인들 위주로 이용할 줄 알았는데 중국 내 단체 관광 비자가 허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단체 관광 문의도 꽤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루즈 운항은 제주도와 부산에 몰리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인천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크루즈선 4척이 올 연말까지 인천에 순차적으로 오기로 했는데 이들 크루즈선 모두 중국의 단체 관광 규제 해제 조치 이후에 계약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한국행 단체 관광 규제를 완전히 해제한 이후에 인천 방문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 측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입니다. 인천에서는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천을 찾기로 한 크루즈선은 모두 20척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송도에 있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로 17척, 중구 인천 내항에 입항하기로 한 배가 3척입니다. 올 8월까지 인천에 들어온 크루즈선이 7척인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저희가 경제플러스에서도 여러 차례 이 거론을 했었습니다만 인천과 텐진을 오가는 이 한중 카페리에 이제 오랫동안 문제가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청신호가 켜진 건데 이 운항을 위해서 과제와 해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한중 카페리 15개 항로 중에 10개가 인천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10개 항로 중에 두 번째로 개설된 텐진 항로는 현재 인천항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텐진을 오가는 카페리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직전인 지난 2020년 2월 설령 제한으로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3년간 백길이 끊겼던 인천 텐진강 카페리 운항이 내년 상반기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텐진강 카페리 운항 재개를 위해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항 관계기관은 물밑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6월 텐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가해서 천민월 텐진시 공산당 서기를 만나 카페리 운항 재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항만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카페리 운항 재개 등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얼마 전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차이나 포럼 참석자 방문한 텐진시 대표단은 카페리 운항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인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페리 선박을 새로 건조할 경우에는 2년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만 톤급 이상 10년 미만의 선령이 낮은 중고 선박 매입이나 선박을 빌리는 형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상반기에는 인천 텐진강 카페리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는 물론이고요. 인천항만공사에서도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잖아요. 네. 지금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내년에 인천을 찾기로 한 크루즈선은 모두 20척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40척의 크루즈선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500명의 크루즈선 관광객이 인천을 찾았는데 인천항만공사는 내년엔 이보다 4배 정도 많은 3만 5천 명이 최소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배후에 두고 있어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다양하다는 게 인천을 찾는 크루즈선이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항만공사는 인천을 주로 찾는 북중국 관련 선사들을 만나서 수도권의 접근성이 뛰어난 인천항의 강점을 어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도 크루즈선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최근 독일에서 열린 크루즈선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240여 개 선사와 여행사, 연관기업 등 40개국 5천여 명이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중국 광저우 등에서 인천 관광 노드쇼 행사를 열어서 크루즈선 유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크루즈선 관광객들을 위한 전통시장 쿠폰 발행, 셔틀버스 운영, 관광택시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인천항 10개 항로가 이제 크루즈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인천에 그럼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아마 시민들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2019년 기준으로 한중 카페리 10개 항로에는 대략 1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내년 인천항만공사가 목표한 대로 40척의 크루즈가 인천항에 입학한다면 대략 10만 명 가량의 관광객이 인천을 추가적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한중 카페리 크루즈선 관광을 통한 중국 관광객 비중은 90%에 육박합니다. 인천시는 크루즈 한 척에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5천여 명의 관광객과 승무원이 타게 된다면서 이들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크루즈선을 더욱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도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인천에 오는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관광산업은 유독 다양한 분야가 맞물려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사안별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천 지역 관광산업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관광산업협의체 등 상설기구 설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중국이 관광객이 100만 명까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인천에 머물고 인천에서 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은 갯벌이 넓게 분포돼 있죠. 인천, 경기 지역만 해도 전국 갯벌의 3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갯벌에 대한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도 서해안에 넓게 분포된 갯벌. 특히 인천과 경기 지역을 아우르는 갯벌은 전국 면적의 36.1%가 됩니다. 강화 지역에 분포된 갯벌은 349제곱킬로미터,
단위 갯벌로는 서해와 남해안을 통틀어 최대 규모입니다. 천혜의 자연보고인 갯벌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강 하구와 만나는 강화 갯벌의 경우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으로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강 하구 관리센터를 유치해 생태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강하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수역 하구로서, 그리고 그것으로 형성된 우리 강화 남단 갯벌은 유일한 대형 하구 갯벌로서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개발이 제한된 보호구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보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생태관광, 이게 돈을 많이 투입해서 돈을 많이 벌자가 아니라 적당히 투입해서 지금 100만 원을 벌면 한 150만 원 수준으로 수익을 좀 내는 방식을 고민해보자. 근데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서.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어민들은 강화군에서의 어업은 농업과 더불어 뿌리 산업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제약이 많은 접경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률들도 어민들의 입장에서 고려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화군 포구의 주민을 바로 어민들입니다. 만약 포구가 쇠락해버리면 강화군의 관광 정책은 물론 갯벌 보존 활동 역시 많은 장애를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강화군은 이번 토론회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갯벌 활용 방안을 도출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희입니다. 중구가 신포시장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위해 시장 내 상가주택에 5년 전 신포 옛길을 만들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상인과 주민들이 피해가 크다며 아우성입니다. 중구는 결국 신포 옛길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과거 중구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계단 벽면에 걸려 있습니다. 2층 벽은 보릿고개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벽화들이 그려져 운치를 더합니다. 중구청이 지난 2018년 신포시장 내 상가주택에 조성한 신포 옛길. 관광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1억 7,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계단 입구에 출입 금지라고 적힌 종이가 붙은 빨간 줄이 둘러쳐졌습니다.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보면 악취가 진동합니다. 길고양이 배설물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천장에선 물이 새고 바닥엔 물이 흥건합니다. 인근 시장 상인은 신포 옛길 조성으로 오히려 피해가 크다며 참다 못해 직접 출입금지 조치를 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했던 외국 학생들이 여길 둘러보다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비 오면 물이 한강이어갖고 굴른 사람도 많아. 전에 나도 여기서 엎어져갖고 다리 여기 다 깨졌지만 이 층계가 위험해요. 그 개가 내려오는 바람에 여기서 다치는, 아유 이게 나라 망신이다. 그래도 얘네들이 국제시장이라고 여기 구경 온 거 아니야. 고양이 배설물도 쓰레기. 그러니까 말이야. 다 치워줘야지. 해주긴 안 해. 뭘 해 하기는. 지은 지 50년 넘은 노후 건물. 여기서 40년 넘게 산 주민도 불만이 많습니다. 냉난방도 전혀 안 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리고 뭐 비가 새요. 가끔씩 그 천장에서 가끔씩 콘크리트 부스러기 같은 게 떨어져요. 낡았으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여기다가 막 페인트 칠 그런 거는 하고 막 그러니까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여기 진짜 위험해요 진짜. 중구청은 다음 달 신포 옛길 설치 물들을 철거할 방침입니다. 노후 건물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가 구유 건물은 아니고 그냥 민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나머지 그림 뭐 이런 거 말고는 그런 설치물이라서 철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건물이 조금 좀 불량한 면이 있어가지고 운영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LG 헬로비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와 정보를 기반으로 8월 인천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시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16%로 전월 0.03%보다 상승했습니다. 인천은 지난 7월 0.14%에서 8월 0.22%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인천은 지난 6월 0.06%로 상승한 이후 7월과 8월까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구와 연수, 남동과 서구는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고 부평구는 신축 위주의 상승 거래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동구와 계양구는 하락폭이 축소됐고 미추홀구는 매물 적체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전세 가격 역시 인천은 마이너스 0.11%에서 0.21%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정주 여건이 양호한 중구와 연수 위주로 상승했고 서구는 상승세 유지, 연수를 비롯해 남동과 부평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동구와 계양구, 미추홀구는 하락폭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세 역시 인천은 전월 마이너스 0.15%에서 0.06%로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지가 변동률도 지난 2월 마이너스 0.016%에서 3월에는 0.016%로 상승 전환된 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과 7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0.084%를 기록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인천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큰 폭의 상승이나 변화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배움의 시기를 놓쳤지만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뒤늦게 학교를 다니는 만학도들이 있죠. 남인천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배움의 때를 놓친 성인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개교 39주년을 맞았는데 졸업생만 15,000여 명에 달합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4년 근로청소년들의 작은 보금자리로 출발한 남인천 중고등학교. 작은 학교, 큰 교육을 목표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왔습니다. 1989년 하익동 자리로 학교를 옮긴 뒤론 만학도들의 든든한 배움터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로 개교 39주년을 맞은 남인천 중고등학교. 39년이 흐른 지금 윤국진 교장 선생님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거기다가 학교를 새마을학교 설립니다. 남인천 새마을학교로. 그게 84년도 9월 20일이에요. 바로 오늘이에요. 현재까지 이 학교 졸업생만 15,000여 명. 지금도 900여 명의 만학도들은 학업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일반 학교보다 박봉이지만 선생님이 베푸는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다고 말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공부를 못했던 그런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성인이 돼서 누리고자 다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 못지않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학교와 이번 개교 기념식에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도 참석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성인반 학생들의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너무나 정말 존경스럽고 지금 시대 또 미래 세대에 딱 맞는 그런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학업의 때를 놓친 만학도들의 배움터 남인천 중고등학교.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는 인천의 대표 성인반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